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보세요. 근데 이제 몸이 커졌어요, HMM이. 두 번째는 사내 유보된 4조 이상 된다고 그래요, 현금이. 이런 건 좋은 건데, 물론 이제 매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게 또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북병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월 24일 날 2045를 찍었어요. 그 전주는 1월 17일이야. 이거는 2290. 컨테이너 운임이 왜 내려갈 수밖에 없느냐?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의 경기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HMM이 지금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HMM이 팬데믹 기간 중에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거뒀어요. 매출과. 그렇죠? 2001년에 영업이익이 9조 9천억이야. 우리나라 영업이익률 1위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잘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홍해스타라든지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잖아. 안 좋은 거는 선사에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안 좋은 거는 화주한테 안 좋겠지. 화주의 불행은 선사의 행복. 선사의 불행은 화주의 행복.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이제 극단적이지만 어쨌거나 현실은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HMM이 안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운동맹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얼라이언스가 해체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 대안이 바로 프리미엄 얼라이언스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디얼라이언스보다는 낮은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HMM도 고민을 절치부심을 했겠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얼라이언스가 앞으로 잘 굴러가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HMM이 매각이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하림 그룹이 6천 4천억으로 먹으려다가 못 먹었잖아요. 그렇죠? 못 먹고 그냥 포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매각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몸값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HMM이 어제 주가가 18,000원대, 19,000원까지 갔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좀 어제 충격받고 이제 18,000원대인데 이게 시총이 엄청나요. 시총이 뭐 한 16조 돼요. 옛날에 시총이 8조였어요. 근데 그 왜 2배가 늘어나느냐? 주가는 2배가 아닌데 그 이제 CB가 연구체가 보통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곱하기 시가하니까 시총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몸이 커졌어요, HMM이. 두 번째는 사내 유보된 캐시, 현금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익잉여금이 유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쓰고. 그 유보가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이 유보가 한 4조 이상 된다고 그래요, 현금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좋은 건데, 물론 이제 매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게 또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북병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어느 정도 급락을 했느냐? SCFI, 상하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교역수 지수입니다. 얘가 작년 평균이 2,506입니다. 물론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5,000 돌파했었죠. 팬데믹 때. 근데 이제 작년 평균은 2,500이야. 그렇죠? 근데 2023년은 재작년이죠. 재작년엔 1,500였어요. 그러니까 1,000까지 떨어졌다가 5,000 갔다가 5,100 갔다가 1,005로 갔다가 2,500을 간 거예요. 작년 평균이. 근데 지금 얼마냐?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해. 지금요 제가 이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요. 지난주 1월 24일 날 2,045를 찍었어요. 엄청 내려갔습니다. 그 전주는 1월 17일이야. 이거는 2,290. 그 전주 3주 전은 2,505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05에서 지난주 2,045. 원래는 엊그저께 발표를 했어야 돼. 근데 중국의 춘절이에요. 그래서 발표 안 했습니다. 이게 7일마다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발표했어야 돼. 31일 날. 근데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과 3주 만에 몇 퍼센트가 떨어졌느냐? 18.35%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운임 지수가 3주 동안에, 한 달도 안 되죠. 3주 동안에 18% 떨어졌어요. 앞으로 그러면 오르나? 아닙니다. 더 떨어져요. 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떨어지는 환경이 지금 됐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했습니다. 운임지수 떨어지죠. 왜? 안정되니까. 공급망이. 두 번째, 홍해의 후티 반군이 공격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떨어지겠죠. 왜? 공격하니까 희망봉으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쵸? 우회 경로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선사들이 지금 다시 수혜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이제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거지. 이게 진짜 맞나? 얘네들이 말을 믿을 수 있나? 이런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이 되고 후티 반군이 실제적인 공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컨테이너 운임은 떨어집니다. 왜?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그만큼 추가 운임을 내는 거예요. 화주들이.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미국으로 가는 운임이 제일 높았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죠? 전 세계 항로 중에 미주 항로의 운임이 제일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러니까 자꾸 밀어내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한국과 중국, 베트남, 대만이 수출 강국 아닙니까? 이 나라들이 미국에 보내는 상품들을 엄청나게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규제되기 전에 빨리 확보를 하자, 상품을. 그러니까 재고를 싸는 겁니다. 어디가? 아마존, 월마트, 그렇죠? 무슨 뭐 홈디포, 제이시펜이 뭐 이런 데겠죠. 뭐 시어즈 뭐 이런 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끝났다는 거지. 그 가수요가.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이제는 재고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렇죠? 또 중국을 규제하니까. 까다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을 규제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관세 장벽이 있고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관세 장벽은 관세를 통해서 물건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상품이.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거죠. 두 번째는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은 뭐야? 인증, 허가, 환경, 뭐 이걸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도입할 때 환경 인증 내놔. 그렇죠? 그거 까다롭거든요. 저도 옛날에 기업에 있을 때 그런 거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거 비관세 장벽이 있어요. 은근히 뒤로, 규제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역 자유화 나라지만 뒤로 가면요. 60여 개 개별법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별도 공고입니다. 수출이 별도 공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모든 게 자유화 품목이에요. 거의 다. 하지만 뒤로는 60여 개 개별법에서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EU도 그래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HMM이 속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가 가야 될 길은 험난하다. 그 험난한 이유는 미주 물동량이 지금 이제 줄 거다. 작년까지 늘었어요. 커머스, 차이나 커머스의 혜택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알리테무 쉰이 어떤 제품이죠? 다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그렇죠? 벌크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다이소가 뭐야? 다이소. 다 컨테이너 화물이잖아요. 공산품이잖아.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화물이 급증하게 된 게 알테쉬예요. 알테쉬가 싼 값에 미국 시장을 공략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랬지 않습니까? 차이나 이 커머스를 막아야 된다. 알테쉬를. 막아집니까? 미국 국민이 원하는데. 근데 트럼프는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뭘 통해서? 관세 60%를 때리겠다. 때리면 못 들어와요. 수입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그걸 부담하잖아. 그러면 이제 판매가에 부담하는 거는 누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가. 주국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관세를 부과하면 누가 냅니까? 관세를 미국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관세는 직접 셉니다. 그래서 기업이 내 미국. 그렇지만 가격에 반영을 하잖아. 판매가에. 중국은 부담 안 해. 하지만 소비자가 안 사죠. 덜 사죠. 관세가 높아지면. 왜? 경쟁률이 없잖아. 중국산이. 다른 데는 관세가 없어. 그럼 여기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를 부과했다. 20%. 그럼 또 이제 안 좋아져. 멕시코, 캐나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관세 없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게 좋다 이거지. 따라서 앞으로 전망은 제가 뭐 전망 여러 번 얘기했어요. 2025년 컨테이너 시황의 전망은 안 좋다. 흐리다. 침체기다. 물동량은 늘기가 어렵다. 운임은 촉촉촉촉 급락한다. 그렇죠?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급락하고 있어요.
그 급락하고 하는데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제일 큽니다. 두 번째는 가수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작년에 왜 가수요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물건이 올라면은 9월 달에 다 그쪽에서 나와야 돼. 중국에서. 그래서 여름에 9월에 엄청난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역대급으로 미국, 서한, 동안이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연초에 지금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서 출발하면 소용없어요. 왜? 미국에 도착한 기준이야. 미국에 도착했을 때 만약에 2월 1일자로 관세를 매기면 지금 출발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3월 1일 날. 지금이 2월이지 벌써. 그러면 지금이 2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3월 1일 날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면요. 지금 출발해서 왜? 중국에서 오는 시간이 있잖아. 거기다가 항구에 머무르고 검사하고 검역하고 통과하는 시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수요가 사라졌다. 세 번째는 컨테이너 선박이 엄청나게 건조를 했어요. 신조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2022년, 3년, 4년, 이 3개년에 컨테이너 선박이 엄청나게 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인도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해상 운임을 끌어내린다. 그렇죠? 선박이 는다는 것은 공급이 는다는 거죠. 운송에 대한 수송 능력, 캐파가 늘잖아요. 캐파가 는다는 것은 운임은 내려간다. 수요 공급.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한 시커머스의 지금 그런 풍선효과, 밀어내기 이게 이제 사라지고 있다. 다섯 번째는 파나마 운하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항이 될 거다. 그렇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파나마 운하 건설을 미국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십 년, 80년 쓰다가 파나마에 줬어요. 근데 이제 파나마 운하 통과를 막 올리고 막 이러니까 미국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자꾸 파나마는 운하를 다시 뺏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이 왜 내려갈 수밖에 없느냐.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의 경기가 침체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경기가 최악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뭐 생산지수, 뭐 구매력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최악이야. 중국이 부동산 버블도 지금 조짐이 있지만은 중국의 철강 생산이나 석탄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재고도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벌크가 안 좋아. 지금 중국의 내수 경기, 건설 경기에 안 좋다 보니까 벌크 시장이 안 좋습니다. 왜? 벌크의 제일 큰 게 뭐예요? 철광석, 석탄. 그렇죠? 이거잖아요. 뭐 시멘트.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벌크 시황이 또 굉장히 안 좋아. 여러분들 지금 벌크 시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요. 벌크 시황이 지금 1000m 떨어졌어요. 벌크가. 그래서 이제 BDI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미어 얼라이언스가 가야 될 길은 험난하다. 결국은 뭐야? 새로운 서비스 얼라이언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해서 막 보완을 했어요. MSC하고 협력해서 북유럽과 지중해를 커버한다. 그 다음에 중남미 쪽을 좀 새롭게 좀 하고, 그렇죠? 뭔가 지금 보완을 한다. 하지만 시황은 선사에게 유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죠? 화주한테 유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운임이 내려가면 경쟁은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은 선사들이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채산성이 뭐죠? 채산성? 손익분기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컨테이너 선의 손익분기점은 SCFI가 1000이다. 그러니까 이 운임 지수가 1000 밑으로 가면은 이익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BP 제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잖아.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1000 정도다. 근데 작년에 2500이었잖아요. 돈 많이 번 거지. 그렇죠? 5000 갈 때는 뭐 당군일에 떼돈 번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2023년에 1000이었잖아. 그러니까 겨우 조금 이익이 났죠. 그렇죠? 그때 벌써 심각했잖아. 그러다가 다시 작년에 홍해 사태 해가지고 다시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 지금 1월 24일 날 2045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2000 깨져. 그쵸? 그럼 이제 1000대로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언제까지 수렴하느냐, 1000으로. 이 지켜봐야 되겠지. 저도 몰라요. 왜? Nobody knows. God only knows.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만, 예측하는 거지. forecast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현상들.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 경제 성장률,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 수요의 변화, 소비자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걸 다 보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갑을 닫고 있다 이거예요. 미국 소비자가. 왜? 미국이 말이죠. 기름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차를 마음대로 못 끌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옛날에 미국 차들이 얼마나 컸어요. 기름값이 껌값이니까 걔네들은. 걔네들이 기름이 얼마나 쌌냐면요. 옛날에 제가 그걸 뽑은 게 있는데 회사 다닐 때 우리보다 4분의 1이 싸. 근데 국민소득이 4배야. 그러면 16분의 1이 싼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16분의 1이 싸니까 기름을 쏟고 다니잖아. 그 링컨 컨티넨탈 엄청 큰 차를 어린애들이. 지금은요.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기름값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국민소득 우리보다 한 2배 되나? 그렇죠? 한 2배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싸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갑을 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구재를 잘 안 사. 우리나라 맞아. 우리나라가 지금 내구재 삽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침대, 가구, 뭐 이런 거 안 바꿔요, 이제. 옛날에 엄청 바꿨죠. 옛날에 백화점 시대에 허구한 날 침대 사고, 가구 사고, 책상 사고. 저도 기억이 나네요. 자동차 사고 말이죠. 지금 양극화예요. 사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자동차가. 좀 더 타자. 그렇죠? 가구, 식탁, 뭐 더 써도 뭐, 그쵸? 그러니까는, 먹는 거는 이제 못 줄이는 거야. 먹방. 먹어야 되니까. 그 지금 내구재가 잘 안 팔려. 그런 거를 운송하는 수요가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건설 경기라든지 주택 경기라든지 소비 패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HMM이 속한 프리미엄 얼라이언스에 가는 길은 험난하다.